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대 민주당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으로 이제 압축됐습니다. 서울시장 소위 말해서 정말 죽고 살기 게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야권, 또 대한민국 국토안보와 한미동맹을 내세우고 있는 야권과 소위 문재인의 민주당을 내세우고 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이 추천한 박영선 의원, 그 두 분이 아주 기라성 같은 경기를 벌일 텐데, 지금 느닷없이 박원순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박원순. 거기에 그 임종석이라는 사람 알죠? 임종석 주사파의 대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누가 대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이가 대부인지 임종석이가 대부인지 뭐 비슷비슷한 건지, 임종석은 하여튼 유명한 이유는 임수경을 평양에 보내고 왔다. 그 당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평양을 보내서 평양 청년 학전 무슨 스포츠 행사에 참여시키고 김일성을 만나게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벌였을까? 그러한 임종석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있는 지금 박원순을 소환을 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사람이다 하고 페이북글에 탁 썼습니다. 자, 이러자 여성단체들이 뭐라? 박원순이 가장 청렴한 사람이라고? 가장 갑자기 이렇게 띄우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국 장관은 슬퍼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캠프에도 박원순계가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피해자 그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죠. 고민정,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생각되는 남인순, 고민정,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보좌진을 하다가 쫓겨나갔죠. 네. 왜? 표가 깨지니까. 박영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석하고 절대 전화한 적 없다.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박영선 믿어야 됩니다. 임종석과 전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종석이 왜 박영선을 갖다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을 먹이는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그 정도면 알 텐데. 지금 상황이 피해자 여성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이러한 그 여성 단체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 텐데, 왜 느닷없이 임종석이가 가장 청렴한 사람이다, 박원선 창가를 불렀을까요? 그것이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이자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진 않았으면 한다 하면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주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세인 가운데 여권의 핵심 인사가 박원순 재평가를 주장하고 들여나와가지고 결국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를 겨냥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성추행당 이미지를 털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박영선은
물 좀 먹여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부수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까? 어떤 의도일까요? 그래서 이 임종석은 자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임종석은 박 전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서 한때 박원순계로 불렸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 박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추진한 광화문 광장 확장, 생활복지 등을 언급하면서 박원순은 미래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글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또 한 수 또 났습니다. 이분 참 묘한 사람이죠. 아니, 교수 정도 됐으면 좀 조용히 침묵을 하고 있으면 되고 또 그렇게 지금 자랑스러운 행적을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딸 조민도 또 부인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매번 현실 정치에 관여합니다. 임종석이가 이 글을 딱 올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슬퍼요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언론은 말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임 전 실장뿐만 아니라 최근 여권에서는 2차 가해 논란을 무릅쓰고 박 전 시장을 호명하는 움직임이 꾸준합니다. 서울시 행정 일부 시장을 했던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도 박 전 시장의 유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모적 논란을 잠재우는 지름길은 여성 서울시장의 등장이다 하면서 이게 박영선을 도와주는 건지 박영선을 갖다 물을 거꾸로 먹이는 건지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박원순은 제게 혁신의 롤모델이자 인권과 민주주의를 논하던 동지다. 이 박원순을 또 이런 식으로 미화를 시켰습니다. 미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지금 여성 소위 민주당을 지지했던 활성 민주당을 지지했던 20, 30대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등을 돌린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이 등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투표는 깨봐야 알겠지만은 그렇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박원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박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돼가지고 이달 초부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천준호 의원은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박 전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 김원희, 진성준 의원도 거의 매일같이 오 후보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황방열 부대변인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입니다. 오마이뉴스가 어딘 줄 아시죠? 박 전 시장 재임 당시에 2018년 서울시 간부로 발탁돼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소속 현직 기자는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을 인터뷰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지금. 네. 지금 박 후보는 기자협회 초청 토론에서 임 전 실장의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았고 비서실장 당에 오지도 않았고 비서실장 그만두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차 가해성 발언을 자제해달라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식과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이라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답을 할 수밖에 없죠.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대놓고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하면서 임종석 씨는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자, 박영선에게 보탬이 됐을까요? 뺄셈이 됐을까요? 스스로들이 지금 임종석 및 박원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움직임이 좀 수상찮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박영선을 도와주려는 거야? 박영선을 물먹이려는 거야? 혹자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박원순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표가 푹푹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은 선거 결과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저께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고 또 오세훈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안철수 전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박원순 참가 많이 불러보십시오. 박원순 차가 많이 불러보십시오. 그렇다고 표는 아마도 모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 이겁니다. 박원순 참가 부른다고 뭐 그렇게 표가 나오겠습니까? 글쎄요. 간표연이 되면 간표연이 되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자유민주주의의 태양이며 그 태양은 자유 대한민국 헌법의 태양이며 그 태양은 내일 새벽 떠오르는 그 태양은 바로 한미동맹이 뭉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희망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